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은 심슨적분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슨적분법은 무엇이냐면요. 적분법은 적분법인데 정확한 적분법은 아니고 정답에 아주 가까운, 즉 정답에 근사한 답을 내어주는 적분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의 아래 부분을 적분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요 세로축을 y라고 하고 가로축을 x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을 x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적분을 여기서 0부터 a라고 하면 0부터 a까지 y를 x방향으로 적분을 해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x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yx는 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공학적인 경우에 요런 어떤 곡선, 공학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알고 있으면 정확한 적분이 가능하지만 이 곡선에 대한 수식을 정확하게 모를 때, 즉,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값을 재보니까, 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이때는 값이 2고, 뭐 이때는 값을 정확하게 자로 재보니까 3이고, 뭐 요때를 재보니까 이때는 다시 2고, 이때를 재보니까 값이 이때도 2고, 이때를 재보니까 뭐 값이 2.5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없던 값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적분법이 있어요. 예, 그것을 근사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슨 적분법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슨 적분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근사적분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적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정답과 그래도 정말 가깝게 근사하게 적분을 하는 것을 근사적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근사적분법은 왜 배워야 되는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방향계수라는 것 배웠지 않습니까? 방향계수는 무엇이었어요? 이 직육면체의 넓이 대비 이 선박이 밀어낸 부피, 물을 밀어낸 부피의 비율을 방향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 곱하기 B 곱하기 T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길이도 알고 선박의 폭도 알고 홀수도 아니까. 그런데 이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선박이 이런 형상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수선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면적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곡선을 어떤 수식으로서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3차 곡선이라고 해볼게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방향으로 적분을 해서 정확하게 이 면적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 면적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박의 측면에 있는 이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좀 만든 부드러운 어떤 그냥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수식을 알긴 어려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때의 값을 알고 이때의 폭을 알고 이때의 폭을 알고 이때의 폭을 알고 이때의 폭을 알고 좀 뭔가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그때의 값들을 모두 아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이 면적을 좀 그럴듯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 면적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면적을 계속 적분을 해서 부피도 알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형 계수도 계산하고 싶고 뭐 수선면 계수도 계산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뭐 부력의 위치도 계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태틱 밸류스도 있지 않습니까? 뭐 KM 값도
값도 계산하고 싶고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을 할 때 그때 부피라든지 면적 1차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때 근사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근사적분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9번 스테이션에서 선박의 19번 스테이션에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을 정면에서 보면 이런 단면이 생기겠죠. 이때 우리는 이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을 어떤 완벽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yx라는 어떤 완벽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 맨 아래서부터 수선 1m 수선의 간격으로 이 폭을 재는 겁니다. 19번 스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서 요 값들을 모두 표기를 해요. 이 값들을 모두 표기를 해서 이것들을 이 표기된 이 값들을 활용을 해서 적분을 해보겠다. 심슨 적분법을 활용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잰 측면적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옵셋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옵셋 표라는 것이 있죠. 조금 전에 쟀던 19번 스테이션에서 각각 아래에서부터 1m 워터라인, 2m 워터라인, 3m 워터라인, 4m 워터라인으로부터 잰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것을 옵셋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네. 옵셋표, 옵셋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슨 적분법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 옵셋 표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수선면의 면적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특정한 스테이션에서의 면적도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볼륨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에 앞서서 심슨적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슨적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다리꼴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사다리꼴 공식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요런 곡선이 있고 이 곡선의 아래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린 무엇을 알고 있느냐? 동일한 간격으로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 곡선을 직접 그렸을 때 자로 이렇게 잴 수도 있겠죠. 이 거리를 자로 재서 여기서는 이 값을 y0, 여기서는 이 값을 y1, 여기서는 이 값을 y2, 여기서는 이 값을 y3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린 이 곡선의 면적을 알고 싶어요. 엄청 급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 면적을 지금 바로 계산하고 싶어. 근데 방법을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보자고요. 뭐냐? 요걸 이렇게 사다리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다리꼴 면적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y0 더하기 y1 더하기 y1 여기에다가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 s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그것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한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원래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좀 과장해서 그리면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면적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오차는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급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없고 사다리꼴은 공식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다리꼴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하고 이것도 사다리꼴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하고 여기도 사다리꼴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략적이지만 우리는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다리꼴 공식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근사적분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심슨 제1법칙과 2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심슨 제1법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을 x라고 하고 세로축을 y라고 하고 여기 어떤 임의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의 아랫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곡선을 2등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이를 맨 앞에 x방향의 이 길이를 s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길이를 s라고 합니다. 똑같이 등분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맨 처음 부분에서 젠 y 값을 y0라고 하고 그 다음 x 좌표 x가 s일 때죠. 그쵸? 그때 젠 높이를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젠 높이를 y2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값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일정 간격으로 나눈 요 s 값을 알고 있고요. 이 간격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위치에서의 y 값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공식을 활용하면 이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s 괄호 열고 y0 더하기 4y1 더하기 y2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곡선의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3등분을 했다. 그래서 그 3등분한 넓이를 s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각각 위치에서의 y 값을 모두 재서 y0, y1, y2, y3까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아래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8분의 3 곱하기 s 곱하기 괄호 열고 y0 더하기 3y1 더하기 3y2 더하기 y3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심슨 룰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즉 우리는 어떤 주어진 값의 높이만 알고 있으면 그 면적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심슨 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심슨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 이 심슨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곡선의 식, 즉 이 곡선의 식을 yx라고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이 아래 면적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적분함으로써 그쵸? 0에서부터 2s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 가정을 하나 해보자는 겁니다. 어떠한 가정을 해보느냐? 이 곡선의 식을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가정을 해서 요걸 적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식으로 가정을 했으면 우리가 이게 a0도 모르고 a1도 모르고 a2도 모르잖아요. 이것을 알면 맞죠? a0, a1, a2를 특정한 숫자로 알 수 있으면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럼 요거 적분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a0와 a1과 a2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 x가 0일 때 y 값은 y0라고 했어요. 즉 0, y0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지나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뭡니까? x가 s일 때 y1입니다. 즉 s, y1이라는 점도 지납니다. 맞죠? 다음 요 점은 뭐예요? 이 곡선이 지나는 마지막 이 점은 x가 ES죠. 그쵸? ES입니다. ES, Y2 요 점을 지나죠.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2차식을 이렇게 가정했죠? 0, y0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0이죠? 얘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y0, y 대신에 y0를 넣으면 어때요? y0는 a0 이런 식이 나오죠. 맞죠? 자, 그 다음 s, y1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y1 a0 더하기 a1s 더하기 a2s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s, y2를 대입하면 y에는 y2가 들어가고 a0 a1에 x 대신에 es 넣었으니까 2a1s 그 다음에 es의 제곱은 4s 제곱이죠. 4s 제곱 그래서 4a2s 제곱 이렇게 세 가지의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s하고 y0, y1, y2는 전부 다 우리가 재서 알고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 개수들을 모르고 있죠. 이 개수들을 알아야 우리가 적분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활용을 해서 A0하고 A1하고 A2를 계산을 해내 봅시다. 그럼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A0는 바로 나왔네요. A0는 Y0랍니다. 맞죠? A0는 Y0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에서 이제 A1과 A2만 찾으면 됩니다. 자, Y0는 A0라고 했고 이 식과 이 식에서 A1과 A2를 찾고 싶으면 A0는 이미 구했잖아요. A0는 이미 구하고 A0 이미 구했죠. 그래서 A1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2끼리 없애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1S 그 다음에 A2S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어요? y0라고 그랬죠. 대입하면 y0 거기다가 y1을 이쪽 항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1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동영상 멈춰보시고 유도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없애고 싶다 그랬습니까? 지금 A2를 없애고 싶다 그랬어요. A2를 없애고 싶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것을 2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에다가 4를 곱해서 3번식을 빼주면 되겠죠. 2번식에다가 4를 곱해서 3번식을 빼주면 그러면 얘가 4가 곱해져서 빠지니까 얘는 소거가 될 테고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여기서 이걸 빼면 A1S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걸 빼면 3Y0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얘는 y1이고 얘는 y2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4y 마이너스 4y1이 남고 그 다음 얘를 빼니까 플러스 y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나머지 다 알고 a1만 모르니까 a1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s도 알고 y0, y1, y2 다 안다고 했죠. a1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2를 계산하기 위해서 A1을 소거를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번식에서 2번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빼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를 곱하고 빼주니까 요거 사라질 테고요. 나머지 항들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3번식에서 2번식에 2를 곱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제 A2를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A2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를 하면 A2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Y를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서 A0, A1, A2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곡선이 지나야 된다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A0는 Y0로 구했고요. A1은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고 A2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이 가능하게 됐죠. y를 0에서부터 2s까지 x축으로 적분을 하면 그게 면적이 되죠. 실제 적분을 해볼게요. y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적분을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적분하면 y0는 y0x가 되고 x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되는 대신에 앞에 2분의 1이 붙어서 4분의 1이 되고요. 다음 x제곱은 x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이 붙어서 6분의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적분 범위는 0에서부터 2s가 됩니다. 0을 넣으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0을 넣은 거는 원래 빼야 되는데 이건 없어져 버리고 2s 넣은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x 대신에 2s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s y0 더하기 4y1 더하기 y2에 곱한 것. 이것이 바로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심슨의 제1법칙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심슨의 제1법칙은 유도를 했으니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어리어를 계산하고 싶으면 y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죠.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에어리어는 3분의 1s 괄호 열고 y0 더하기 4y1 더하기 y2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우리가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를 알고 이게 어떤 넓이를 가지는지 알면 여기에 식만 대입하면 이 면적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 싶던 면적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 싶던 면적이 좀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점 3개를 지나기는 지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면적이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때의 높이도 알고 이때의 높이도 알고 이때의 높이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사실상 어떤 면적이 계산이 되냐면요.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곡선 이 면적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심슨 룰을 활용을 하면 심슨의 제1법칙을 활용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계산해야 되는 면적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죠. 그러니까 심슨의 제1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면적은 사실 원래 있던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 점을 지나는 2차 곡선의 아래 면적을 계산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은 그 점 3개를 지나는 2차 곡선과 아주 유사하다고 가정을 해서 심슨 제1법칙으로 계산한 아래 면적은 바로 이 원래 곡선과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좀 그 면적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아주 가깝다. 비슷한 값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쓴다는 것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쭉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슨의 제1법칙을 한 번만 쓰면 요 점,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이런 2차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실상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곡선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곡선을 좀 잘게 나누면 좋습니다. 좀 더 잘게 나눠서 일단 짝수개로 나눠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심슨 룰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면 요렇게 2개 나누고 요렇게 2개로 나눠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심슨 룰을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에어리어 1이라고 하면 에어리어 1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3분의 1 s y0 4y1 더하기 y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의 면적은 똑같죠. 이제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에어리어 2라고 하면 에어리어 2는 3분의 1 s 괄호 열고 S2 4S3 Y2 4Y3 Y4 요것을 더한 것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에어리어 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리어 1하고 에어리어 2하고 더해야 전체 에어리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0, Y0, Y1, Y2까지는 되고, 그 다음 여기서 Y2부터 다시 시작하죠. Y2, Y3, Y4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Y2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Y0, 4Y1까지는 되는데 Y2가 겹치니까 Y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Y2가 됩니다. 그 다음에 4Y3, Y4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앞에 3분의 1 S를 묶으면 이것이 바로 심슨 제1법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잘게 나누어진 면적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4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개수만 보면 돼요. 이제 개수가 1, 4, 2, 4, 2, 4, 2, 4, 맨 마지막만 1. 그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때 계산한 혹은 이때 잰 이 세로축의 값들을 차곡차곡 넣기만 하고 그것을 3분의 1s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아니고 넓이. 이때 이 넓이 s를 활용해서 3분의 1 s만 곱해주면 바로 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심슨 제1법칙을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되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의 아래 넓이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슨적분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 식을 yx라는 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렇게 몇 등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위치에서의 y 값들만 알면 우리는 이 아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래 면적을 계산한다고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말을 달리하면 이 면적을 계산한다기보다는 y를 그냥 a에서 b까지 x축 방향으로 적분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값을 적분을 할 때 이 어떤 값을 적분을 할 때 예를 들어 y를 적분을 할 때 y를 꼭 x에 대한 수식으로 알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서의 y 값을 알고 있으면 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xy라는 값이 있고 이걸 x 방향으로 dx 방향으로 적분을 하고 싶어요. 네,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꼭 뭔가 면적을 계산한다는 의미보다 요 적분을 수행을 하는데 x, y를 우리는 지금 x 방향으로 적분하잖아요. 꼭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알지 못해도 x가 이쪽 축을 x라고 놓고 이쪽 축을 y라고 놨을 때 x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그때 이때 여기에서의 x, y 값을 알고 그 다음 여기에서의 x, y 값을 알고 각각의 x, y 값을 알면 우리는 요 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자, x, y를 라지 y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랑 이제 거의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 적분을 어떻게 수행하면 돼요? 3분의 1s라고 하고 그렇죠? 3분의 1s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이 간격을 각각 SSS라고 정의를 하면 이때에서의 XY를 Y0, 라지 Y0 이때에서의 XY를 라지 Y1 그 다음에는 라지 Y2 이런 식으로 요 값들만 알고 있으면 앞에 개수만 1, 4, 2, 4, 2, 4, 1 해놓고 이 부분을 계산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이 적분한 결과가 나온다. 근사한 값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슨의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심슨의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심슨의 제1법칙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유도하는 방법 자체도 심슨의 제1법칙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심슨의 제1법칙은 지금 보세요. 어떤 면적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아래 면적이 짝수개로 나눠져 있을 때 그때 이 곡선 자체를 요 점 3개를 지나는 2차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래 부분을 적분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심슨 제2법칙은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 면적이 3등분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이 곡선을 3차 곡선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한다. 그것밖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제곱 플러스 A3X 3승으로 Y를 정의를 해놓고 A0, A1, A2, A3를 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 4개의 점을 대입을 합니다. 0,Y0, S, Y1, ES, Y2, 3S, Y3를 각각 대입을 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4개가 나와서 요 4개를 잘 활용하면 이미 A0는 Y0라고 했고요. 이제 A0를 여기다가 A0에다가 Y0를 각각 대입을 하고 요 3개의 식을 잘 수정을 하면 서로 곱하고 뭐 빼고 하면 A1, A2, A3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1, A2, A3 조금 전에 봤던 그 4개의 식이 여기 있죠. 4개의 식이 여기 있고 이 4개의 식을 활용을 해서 A1, A2, A3, A0, A1, A2, A3를 계산을 하면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0, A1, A2, A3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적분하는 일만 남았죠? 자, 요것을 적분을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0이고 여긴 S죠? 2S죠? 3S죠? 즉 0에서부터 3S까지 적분을 합니다. 무엇을? Y를 적분합니다. X방향으로. 그러면 Y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A0X 요거는 X제곱인데 2분의 1이 붙고요. 요거는 X3승이고 3분의 1이 붙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 범위는 0에서부터 3S까지였죠. 자, 이걸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A0, A1, A2, A3도 이제 다 알고 그 다음에 Y를 적분을 해서 A라는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A1, A0, A1, A2, A3 대신에 이 값들을 각각 넣고 그리고 각각 이렇게 쭉 넣고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y0, y1, y2, y3 값과 그 다음에 이 등간격 s만 알면 요 아래 면적인 a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심슨 제1법칙, 제2법칙까지 알아봤고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유도를 하면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8-1법칙, 30-1법칙, 736-3법칙 이런 게 있죠. 이건 무엇이냐면 요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곡선을 2등분하고 그때 y0, y1, y2를 알면 이면적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0에서부터 s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됩니다. 어떻게? 5, 8, 1 거기에 이거의 각각의 개수 y0, y1, y2의 개수입니다. 그게 58-1 거기에다가 12분의 1 s를 곱하면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온다. 그게 바로 58-1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1 법칙. 이건 뭐냐면은요. 이 전체 면적의 1차 모멘트, y축을 기준으로 한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식입니다. 그거는 24분의 1 s제곱 곱하기 3y0 10y1 마이너스 1 y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마이너스 1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my, 그러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한 y축을 중심으로 한 이 면적의 1차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면적 계산하는 법 배웠죠. 전체 면적 계산하는 법. 즉 면적으로 방금 말했던 y1을 나누면 뭐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아니고 도형중심, 그쵸? 도형의 중심을, 이걸 x바라고 하면 도형의 중심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36, 마이너스 3 법칙은, 자, 120분의 1 곱하기 s 세제곱 7, 36,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y축을 기준으로 한 이 도형의 2차 모멘트가 계산이 된다. 예,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보세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아래 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 y축을 기준으로 한 1차 모멘트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습니까? 뭐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전장에 얘기했죠. 심슨룰의 어떤 다른 법칙을 활용을 하면 이 아래 면적에 y축을 기준으로 한 1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슨의 제1법칙만 활용을 해도 요 아래 면적에 1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0에서부터 h까지 일단 적분을 해야겠지. 무엇을 적분을 하느냐? 요 da라는, 예를 들어서 요 임의의 구간에, 이렇게 임의의 구간에 이런 미소 면적이 있어요. 그쵸? 요 높이는 당연히 y일 테고요. 여기에 이 넓이가 dx에서 이 얇은 부분의 면적을 da라고 정의를 하고, 이 dA 면적 곱하기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하면 무엇이 되느냐면, 이 y축을 기준으로 한 이 미소 면적의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x 곱하기 dx가 뭐라고요? y축을 기준으로 한 이 떨어진 거리, 요게 x니까 x 곱하기 da는 이 y축을 기준으로 한 이 미소 면적의 1차 모멘트라 그랬죠. 이 미소 면적의 1차 모멘트를 0에서부터 h까지 쭉 적분을 하면, 그러면 바로 전체 이 면적의 y축을 기준으로 한 1차 모멘트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 면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da를, 미소 면적 da를 높이 y 곱하기 dx로 정의할 수 있겠죠. y 곱하기 dx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잘 보세요. 0에서부터 h까지 적분하는데 무엇을 적분해요? xy를 적분하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이것은 심슨의 제1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xy를 라지 y로 치환해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게임 끝이죠. 그쵸? x가 0일 때 라지 y를 알고, x가 s일 때 라지 y를 알고, x가 ES일 때 라지 y를 알고, 그렇게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면적의 1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적분 어떻게 해요? y 적분은 1, 4, 2, 4, 1 맞죠? 여기도 1이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해서 y0, y1, y2, y3, y4를 놓고 괄호 열고 여기에 3분의 s만 곱하면 이 y를 적분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지 y0는 뭡니까? 라지 y0는 요거죠. 여기 라지 y0는 x0, y0가 되겠죠. 라지 y0는, 자, x0는 얼마고 y0는 얼마예요? y0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요 높이, 이게 y0가 될 거고, x는 이걸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인데
여기가 y0니까 0이겠죠. 0. 그래서 x0는 0이고요. y0는 y0가 됩니다. 그 다음 라지 y0는 뭡니까? 라지 y0는 x1 곱하기 y1이라고 할 수 있죠. y1은 어디에요? 여기 이 높이가 y1입니다. x는 뭡니까? 요게 x가 되죠. 그러니까 x1 대신에 s를 넣고 y1은 그냥 y1 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y2는 x2, y2를 의미하므로 y2는 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x2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인 2s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sy3, 4sy4를 적습니다. 앞에 계수 잘 보세요. 1, 4, 2, 4,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를 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 4, 1 요게 한 번 더 붙어 있겠죠. 여기에.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정리를 하면 얘는 제로니까 사라지고 요거는 s만 밖으로 빼면 s 제곱이 되죠. 그쵸? 이것도 s만 밖으로 빼고 s만 밖으로 빼고 그럼 나머지 4y1 남고 4y2 남고 그 다음 여기 12y3 남고 여기는 4y4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면적의 x축을 y축을 기준으로 한 1차 면적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심슨의 제1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슨의 제1법칙을 가지고 이 y축을 기준으로 한 이 면적의 2차 모멘트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2차 모멘트는 뭐였습니까? 면적 곱하기 x제곱. 떨어진 거리입니다. x제곱은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dA 똑같은 미소 면적이니까 이것을 y 곱하기 dx로 바꾸면 결국에는 x제곱 y를 미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적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 x제곱 y를 z로 치환을 하면 우리는 결국엔 z0, z1, z2, z3, z4만 알아서 이렇게 놓으면 바로 이 아래 면적의 2차 모멘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z0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z1은 x1 제곱 곱하기 y1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다 됩니다. x0는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s죠. 그쵸? x1은 떨어진 거리가 s죠. 그러니까 s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2s니까 2s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8이 되겠죠. 8s가 되겠죠. 아니요. 4s 제곱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 요거는 9s 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16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데 우선 s제곱을 다 바깥으로 빼면 괄호 바깥으로 s제곱을 빼면 3분의 1 s세제곱이 되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즉 우리가 요 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각각의 높이만 알면 아래 부분의 적분을 심슨 제1법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관성 모멘트나 2차 관성 모멘트 역시 심슨 제1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제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 해볼게요. 어떤 면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자 이건 0이고 얘는 10이고 높이는 6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4등분만 해볼게요. 그러면 12를 4등분 했으니까 이 넓이 S는 얼마가 나옵니까? 3, 4, 12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Y0는 6입니다. 6 그쵸? 그 다음 이 높이는 얼마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6이고 여기가 0이죠. 12가 0이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는 당연히 3이 될 거고요. 얘는 4.5가 될 거고요. 얘는 1.5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지금 암산으로 한 거라서 뭐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보면 알겠지. 그러면 심슨 제1법칙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어때요? 3분의 1 곱하기 s는 지금 s는 3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어떻게 해요? 1, 4, 2, 4 1, 4, 2, 4 이게 100에서 반복하면 되는데 지금은 숫자가 5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6이죠. 6이고 그 다음 값은 곱하기 4.5 더하기
그 다음 값은 곱하기 3, 그 다음 값은 곱하기 1.5 더하기 그 다음 값은 0이죠. 0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6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9이 18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6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3, 2, 6, 6입니다. 이걸 다 더해요. 요건 0이고요.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24고 이거는 12니까 총 36이 되겠네요. 그쵸?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1. 그쵸? 즉, 이 면적은 36이다.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6이니까 6, 6에 36. 이거 어때요? 정확하게 나왔죠? 예, 맞습니다. 심슨 제1법칙을 활용을 하면 뭐 이런 직선 같은 경우, 요거 삼각형이니까 직선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36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심슨 제2법칙을 1법칙을 활용을 해서 사각뿔의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슨 제1법칙이든 2법칙이든 어쨌든 우리가 적분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각뿔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면적을 높이 방향으로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A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까? 높이 방향을 Z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DZ 방향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0부터 16까지 16m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도 4등분 했으니까 이것도 4등분 해볼게요. 이렇게 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2개 넣고 그 다음에 3개까지 이렇게 넣으면 바로 4등분이 되죠. 여기 하나,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맞죠? 4등분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식을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적분하면 이제 아시겠죠? 적분하면 적분은 3분의 1 S 곱하기 1, 4, 2, 4, 1 4등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여기에 A0 더하기 4 곱하기 A2 더하기 A1이죠.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4 곱하기 A1, A3 더하기 1 곱하기 A 잠깐만요. 1, 2, 3, 4, 4까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3분의 1 곱하기 S는 얼마입니까? 이 높이 16을 4등분 했으니까 이걸 4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곱하기 A0 얼마예요? 요거의 면적 4, 4, 16. 16이 되겠네요. 1 곱하기 16 더하기 4 곱하기 이제 요거의 면적을 봐야겠죠. 이거의 면적은 지금 제가 요걸 4로 했잖아요. 그럼 얘는 3이 될 테고요. 요거는 2가 될 테고요. 요거는 1이 될 테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3, 3은 9. 9가 됩니다. 면적 9 더하기 이제 요거일 때의 면적입니다. 이거일 때의 면적 2는 4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이거의 면적은 1이 되네요. 1 더하기 1 곱하기 요 맨 끝의 면적은 0이죠.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칸이 모자라네요. 위에다가 써볼게요. 얘는 12고요. 아니죠. 얘부터 해볼게요. 얘는 16이고요. 그쵸? 그 다음 얘는 4고 36. 얘는 2, 4, 8. 얘는 4, 1은 4.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얘는 16. 요거까지 더하면 52. 맞죠? 40, 52 맞고요. 요거 더하면 60이네요. 요거 하면 64네요. 그쵸?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64 이렇게 되죠. 즉 답은 3분의 4 곱하기 6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지 한번 볼까요? 삼각 뿔의 높이 어떻게 계산하죠? 삼각 뿔의 높이는
일단 3분의 1 곱하기 삼각뿔이 아니고 사각뿔이죠. 어쨌든 요 뿔의 높이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얼마입니까? 44, 16 곱하기 이 높이 16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3분의 4 곱하기 64잖아요. 4 곱하기 64는 4, 4, 16, 4, 6에 24, 256, 3분의 256이고요. 이것도 계산해보면 16 곱하기 16 하면 16 곱하기 16 하면 이것도 256이 나옵니다. 즉 3분의 256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심순의 제1법칙을 활용을 해서 부피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슨의 제1법칙과 2법칙을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슨의 제1법칙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꼭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적분을 할 때 심슨의 제1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고 실예로서 삼각형의 면적 혹은 삼각뿔의 부피도 심슨의 제1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런 단순한 도형 같은 경우는 정확한 면적과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